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뉴스룸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박근표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마윈 회장이 이끄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 그룹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가 중국 경제 둔화로 내수 시장이 부진하자 해외 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공개한 2015 세계 연도 결산을 보면 매출은 18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매출 가운데 해외 비중이 8%에 그칠 정도로 국내 의존도가 높아 성장의 장애로 지적됩니다. 마윈 회장은 해외 비중을 50% 그러니까 절반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호언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인수 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인터넷 상거래 기업인 라자다를 1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에는 일본 기업의 자사 사이트 출점을 호소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중국인 관광객을 노리며 알리바바 서비스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 가운데 편의점 대기업인 로손은 올해 라이타 공항 등의 점포에서 알리바바 전자결제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를 선체했습니다. 세븐일레븐, 그러니까 편의점이죠. 세븐일레븐도 시험 도입했고 해미대마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알리바바라는 중국 사업일 뿐 아니라 이 중국 네네. 자본의 해외 진출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네. 투자자들이 최근에 네.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주가와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금 매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금괴와 교환할 수 있는 순금 상장 신탁이나 투자용 금괴, 금화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가가 계속 요동치고 환율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90% 이상 개인입니다. 주가나 외환 시세가 요동치면서 장래가 불투명해지자 상대적으로 안정된 금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 투자의 최대 약점은 금리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일본에서는 금리가 없다는 약점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금 수요가 늘었습니다. 세계금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세계 금 수요는 1,290톤으로 전년보다 21% 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지면서 금 투자 수요가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대표적인 안정적인 투자 자산인데 네네. 금에 대한 투자 좀 유념해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세계 최대의 사이클 대회죠. 이 투르 드 프랑스 전국을 일주하는 이 자전거 대회인데요. 네네. 여기에 대테러 특수 요원들이 배치된다는 소식 들려주시죠. 네, 올해 7월 열리는 투르 드 프랑스에 처음으로 대테러 특수부대가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투르 드 프랑스 코스에 대테러 헌병 특공대 등 경찰 인력 2만 3천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총 3,519km에 이르는 투르 드 프랑스 경기 구간 곳곳에 특공대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투르 드 프랑스는 7월 2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22일 동안 열립니다. 카즈네브 장관은 테러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모두가 올해 대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투르 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취재진 2,000명이 모여들고 35억 명이 시청하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경기 구간에 사이클팬 등 관중 1,2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러 경계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또 유로 2016 대회와 투르 드 프랑스를 앞두고 지난주 국가 비상사태를 2개월간 연장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경제 사절단을 동행해서 이 경제 협력과 그리고 또 이 북핵 문제 등 정상외교를 마무리 짓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김일수 대표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요. 대표님 함께 안 가십니까? 네, 저도 일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사절단 일원으로요. 네. 그러면은 자, 이번에 왜 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개국이 선정된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을 보면 먼저 뚜렷한 자원이 없이도 모험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경제 개발 그 시절에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유사한 면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유니언 아프리카 연합이 본부를 두고 있는 곳이라 이제 세 나라에 대한 외교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그런 외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뭐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유니언에서 연설을 하시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저런 아마 면들이 고려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분 누가 있었나요? 이번이 우리 대통령으로서 아프리카 방문이 네 번째인데요. 네.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따로 아프리카 방문이 없었나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 아프리카 정상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했는데, 네. 이쪽에서는,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외교 관계, 우리가 수교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이 6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부분 60년대 초반에 독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의 관계 역사도, 초기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우간다 같은 경우는 63년도 수교를 해서 네. 지난 2013년에 50주년 이제 수교 기념 아하.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표님 이번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본격적인 우리 그 정책이 2006년에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한국 이니셔티브 이거의 발표로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하는 경제 협력 이제 대폭 증액됐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경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문은 이런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그 상생적인 그 협력 동반자 관계 이거를 이제 재확인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돕지만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는 그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경제 성장을 경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하는 계기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아프리카를 네.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큰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그 나라들의 면면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흔히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분류할 때 이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특징들이 좀 다른가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좀 싫어하는 표현이 네. 아프리카가 하나의 그냥 뭉뚱그려진 그 하나의 단위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의 좀 고정관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는 54개 국의 이제 나라가 존재하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만큼 다양성도 많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지역적인 구분도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서남 그리고 주리카 이렇게 5개 이제 지역으로 권역이 나뉘어지는데요. 네. 뭐 각 지역마다 기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자연 상태라든지 나라들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요번에는 네. 그 중에서 이제 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대통령이 가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방문하는 3개국은 주로 동부 아프리카 이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아프리카가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네. 어찌 보면 이 지구촌의 미래 성장 엔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 네네. 어느 정도로 좀 구체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지난 10년간의 아프리카가 어떤 때는 아시아보다도 빠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한 대륙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국제 경제 전체가 침체를 하고 자원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하면서 내년도 전망은 올해나 내년도 전망은 평상시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딴 대륙보다는 아주 견조하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젊은 대륙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제 미디안 에이지 그러니까 중간 연령이 우리도 이제 많이 노령화가 진행해서 40세인데 네. 그 아프리카는 20세입니다. 아하. 그리고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11억인데 네. 2050년까지는 2배가 넘는 24억이 될 거라는 전망이고 아하. 그리고 뭐 그때 가서는 아마 세계 그 노동 시장의 그 노동력 공급의 4분의 1은 아프리카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네.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뭐 이 인구 인구들이 증가. 뭐 네, 대단하네요. 그런 이제 노동력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소비 시장으로서도의 가치도 점점 커지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인이고 물론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 아프리카가 성장할 듯하다가 좌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이제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한 데 기인했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좋은 정치가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도 퍼지고 자유로운 국가 네. 이런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런 선정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일반화되고 있다는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그 미래를 좀 밝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아프리카 네. 대륙 하면 흔히 좀 가난한 나라로 연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는 부유한 나라들도 많다면서요? 네, 부유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기후도 좋고, 그런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보츠와나니, 모리셔스, 섬나라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TV에도 방영이 됐지만, 나미비아 같은 데도 네네. 아름답고, 또, 생활 수준도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인프라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 못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프리카에서 제일 경제대국이 나이지리아거든요.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근데 작년에 그 나라에서 그 평화적인 선거에 의해서 야당이 정권 교체를 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나 이런 참 많이 안정돼가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봐서. 자, 그렇다면 미래 시장으로 그 가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높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잘 모른다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제 54개의 다양한 나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양한 기회와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기업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 아프리카가 좀 어렵고 좀 위험하고 그리고 먼 대륙 이런 걸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위험 요소를 너무 많이 그 요소에 비해서 생각을 할까요? 이런 게 있고 물론 아프리카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전력도 부족하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가 덜 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진출하려고 해도 투자하려고 해도 연관 산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고, 그리고 여지까지는 또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을 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또 하나 또 들라면은 우리 쪽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충분치 않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작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진출의 그 기회를 우리가 좀 잃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좀 극복을 해서 우리 네네.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효과를 보려면요. 좀 어떤 전략적인 접근 필요하다고 조언 주시겠어요?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에 아주 괄목할 만한 진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중국은 이제 자원이 많이 필요한 나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한테 거기 사회간접 자원,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지워주면서 그 대가로 자원을 가져오거나 어떤 채굴권을 얻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런 활발한 진출의 배경이 된 거는 정부의 지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진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됐고,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금융 지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진출이라는 게 어차피 딴 지역에 비해서 리스크 요인이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관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금융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아프리카를 잘 알아야 그 좋은 투자 결정을 하거나 이제 무역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좀 종합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고, 이제 그렇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각 나라 그리고 이제 각 섹터별로 그 연구를 이제 강화를 하는 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진출하는데 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먼저 잘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자, 그런데 이번 대통령이 순방에서 이 새마을 운동도 보급에 나선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네네.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운동이 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기대는 어떨까요? 네. 특히 이제 이번 방문하시는 나라 중에서는 이제 우간다가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은 우간다 같은 경우는 우리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국이고, 그리고 소농 중심의 농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농촌 개발의 필요성이 이제 국가 산업 발전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와 이제 유사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간다 대통령의 이 농촌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새마을 운동이 우간다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관심이 새마을 운동이 이제 우간다에서 많이 환영을 받고 또 실행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데, 우간다뿐만 아니라 세네갈이라든지 에티오피아, 루안다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 새마을 운동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이제 농촌 개발의 성공 사례로서 이제 아프리카 각 나라들한테 어떤 좀 좋은 본보기가 돼서 거기에서 또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 아프리카에 관심 있는 또 우리나라 경제인들, 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에게 좀 이번 기회에 전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간 세계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교민들을 뵈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저도 외교관을 했지만 네. 또 실질적인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시도록 나름대로 이제 도우면서 그랬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진출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는 것이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시면서 얻는 경험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네. 뭐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하고 아프리카의 그 기업들 간에 이제 좋은 관계가 이제 형성되도록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알기 위한 노력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김일수 대표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